최근 일본에서 통가 화산 폭발에 대한 공포가 잠잠해질 시점에 또다시 화산 폭발이 발생해 일본 내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의 섬 사쿠라지마에서 24일 오후 8시 5분께 화산이 분화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1914년 대분화로 58명이 숨진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분화가 발생하면서 분출된 돌이 분화구에서 2.5km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조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긴밀히 제휴의 인명 제일의 방침 아래 정부와 일체가 되어 등산자나 주민의 피난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화산 활동의 관측을 강화해 등산자나 주민에게 적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에 분화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분화 경계 레벨은 기존 레벨 3인 입상 규제에서 가장 높은 레벨 5로 올렸습니다. 사쿠라지마에 레벨 5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가고시마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현지 경찰 발표를 인용해 분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심야 기자회견에서 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914년의 다이쇼 분화와 같은 대규모 분화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분화 후에도 산체가 팽창하고 있는 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주의 깊게 감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 마을의 일부의 엄중한 경계를 호소하는 것과 동시에 화구로부터 약 2km의 범위는 화쇄류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화 경계 레벨 5로 올린 뒤 하루가 지난 25일 현 사쿠라지마의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헬리콥터에 탑승한 채 상공에서 이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카고시마 대학의 화산 지질학 전문인 이무라 류스케준 교수는 JNN의 헬리콥터에 올라 상공으로부터 사쿠라지마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폭발 규모는 화산탄이 날아간 거리뿐 아니라 화산재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발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다루미 시 쪽이나 동쪽 지역에서 차량이 화산재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폭발에 비해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폭발로 빨갛게 흩어진 것을 다들 목격했을 것이라면서 날아가는 파편의 한 개 당 경차한대 크기의 정도로 예상된다. 동쪽으로 집중되어 떨어지고 있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화쇄류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려했지만 현재 관측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남쪽으로는 흐르지 않은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체의 팽창은 정말로 부풀어 오른 상태로 거의 정체된 상태이며 며칠간 다른 문제가 없다면 경계 레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피해가 없었던 작은 분화라고 안전하지는 않다.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있었다면 목숨을 빼앗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고시마시에 따르면 분화 당시 사쿠라지마 섬의 대피소로 피난한 주민들은 두려움은 크게 느끼지 않았고 평범하게 대피했다.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직은 좀 더 참아야겠다면서 역시 내 집만큼 좋은 곳은 없다며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현민들은 일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라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대형 화산의 폭발 후에 화산 활동의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많은 일본인들은 이것이 대형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5일 남태평양 통가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분화 이후 주요 화산지대의 추가 폭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본 서부 화산지대의 심상찮은 움직임이 이어져 전문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1월 29일 니칸 겐다이는 규슈 가고시마현 스와노세지마의 미타케 분화구에서 지난 25일까지 한 차례의 분화와 7차례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 당시 분연이 상공 1.4km까지 치솟았고 분석은 남동쪽 800m 지점까지 날아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수준의 화산 분화가 발생해 분석이 방출된 바 있습니다. 니칸 겐다이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화산 가운데 10% 정도가 일본 열도에 존재하고 있다며 그동안에도 활화산 활동이 드문 것은 아니었지만 통가 해저화산 분화가 일어난 직후에 발생한 만큼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통가의 화산 폭발은 인도 호주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 열도의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화산 폭발에 따른 자극으로 일본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카하시 마나부 리스메이칸대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 특임 교수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과 맞물리면서 최근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의 분화를 일으켰고 지난해 8월 발생한 오가사와라 제도 분화도 같은 원인이었다며 이를 유발한 것은 통가 해저화산 폭발을 유발한 태평양판의 지각 변동인 만큼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본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필리핀판 지각의 향후 추이입니다. 필리핀판 위에 후지산, 하코네산, 아시타카산, 이즈오시마 등 일본의 대표적인 화산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0년 당시 우주산 폭발 때는 오랜 기간 이를 연구해온 북대 교수가 144시간 만에 대폭발이 일어날 것을 경고해 1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정말로 143시간쯤 폭발했으나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분화가 발생하는 사쿠라지마도 관측체제나 기기도 우주산 당시보다 발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쪼록 앞으로도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일에 대해 살펴보자면 분화 경계 레벨이라는 지표가 무조건 화산 폭발 규모와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산체 팽창이 관측된 바 있어 분화가 우려된 곳에 실제로 분석을 동반한 분화가 발생했다. 게다가 분화 후에도 산체의 팽창이 가라앉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주 지역에 영향을 줄 분화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레벨 5로 올렸을 것이다. 아무튼 화산이 상대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 과거 온타케산 분화의 결과가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죽은 사람이 나왔다면 또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니 처음부터 레벨 5로 설정한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임자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거기까지는 피해가 나오지 않을 거다. 다이쇼 분화 정도는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말해와도 책임자가 인적 피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으니까라고 묻는다면 모두 입을 다물 것이다. 10년 전 가고시마에 거주할 때에는 1년에 1000회에 가까운 폭발이 있었지만 해마다 횟수가 감소해 올해는 아직까지는 10회 정도라고 한다. 마그마의 공급 속도가 극단적으로는 변화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회당 폭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이쇼 분화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40년 가까이 전에는 부상자가 나올 만큼의 분화를 일으켰다.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부디 이대로 문제없이 진정되길 바랄 뿐이다. 예전에 출장을 갔을 때 분화 소리를 듣고 거리에 재가 쌓여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현지인들에게는 신뢰가 될 말이겠지만 잘 살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가고시마 내에서 분화 손익붐을 듣고 폭발음이 정말 거대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자연은 무섭고 대단한 것 같다. 사쿠라지마 섬내는 거주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광업 운영만 할 수는 없는 건가? 진도와 매그니튜드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을까? 매그니튜드가 크지 않아도 깊이가 얕으면 진도는 커진다. 이번 분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활 영역의 분석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벨 5로 규정했지만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다시 레벨 3로 내린다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 걸까? 사쿠라지마 하면 매번 분화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런 분석만이 아니라 주먹만한 분석이라도 맞게 되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듯 싶다. 그렇지만 이즈오시마의 미아라산 분화 때도 대부분의 분들은 대피할 수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쨌든 화산 대국, 지진 대국, 태풍 긴자, 코로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사쿠라지마는 가고시마만의 칼데라를 구성하는 화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거 지구를 멸망케 한 규모의 분화를 일으킨 바 있다. 미나미 큐슈의 화산도 어느 곳이든 파국에 이를 정도의 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화산 폭발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음을 안심하면서도 결코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